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이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겸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한 순간 성공은 멀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도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독특한 주장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만남이 기대되는 분, 대장학문외과 남호탁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좀 제가 가장 궁금했는데 왜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래 그 의사를 닥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닥터의 어원에 그 치료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럼 원래 그 어원이 시중 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데서 이제 그 어원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시중 든다는 말 속에는 주체가 의사가 아니죠, 그렇죠? 시중 두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가 주인공이지 의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은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좀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다. 주인공은 환자가 돼야 되고 의사는 시중 두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좀 알고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원장님 같은 분이 좀 이 시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의사하기도 바쁘신데 연구와 저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책을 많이 내셨죠? 예, 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제 똥은 기똥차다라는 죄송합니다. 웃어서요. 제가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네네. 이제 출판사 측에서 제목을 정한.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주로 이제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많이 들어갈게요. 예,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글만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사진을 네. 많이 넣어서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때는 제가 항상 그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인데 제가 참 죄송스러운 게 그 가장 많이 뜨는 별명이 우리 원장님 별명이 똥꼬 의사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이쁩니까 말이. 아, 예쁩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애칭이 붙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 뭐 좋습니다. 네. 그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수필집 처음으로 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낸 수필집 제목이 똥꼬 의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계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똥꼬 의사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주위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왔을 때, 아유, 똥꼬 원장님 하면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실 것 같은데. 아니 좋아요. 오히려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의사 분야에 있어서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대장학문외과를 선택하신 뭐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 제가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가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네. 수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자기 전공을 살리려면 대학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뭐 자기 전공과는 관계없는 뭐 감기나 고혈압, 당뇨 이런 걸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맹장 수술을 하려고만 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맹장 수술하려면 병실 둬야죠. 또 뭐 식사도 준비하는 분 둬야죠. 네. 거기다 맹장 수술은 마취과 의사를 꼭 불러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마취비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저런 걸 따지면은 이걸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질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이 좀 간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취를 외과에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학문 외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 남한테 내 뒷부분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안 가는 거는 이제 아플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서도 사실 내 이 뒷부분을 좀 보여지기가 좀 꺼림직한 환자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재미난 일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재밌는 거는 우리가 환자 보다 보면 사회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부끄러워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젊은 처녀가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까? 진찰할 때. 좀 처녀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료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요. 이제 할머니들은 올라가서 누우세요 그러면 막 민망해서 또 어떻게 이런 걸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냐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탁 올라가면 얼굴 탁 아, 쳐다보면서 그래요? 원장님 좀 자세히 봐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예, 민망할 그래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반대로.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를 들면 환자분이 제가 배가 아픕니다, 아니면 변비입니다 이랬는데 왔어요 병원에. 그랬을 때 아 그러세요? 그럼 초음파 검사해 봅시다. 뭐 CT 찍어 봅시다. 아니면 뭐 MRI 검사해 봅시다. 이러면은 토를 안 달아요. 네. 근데 올라가 누워 보시죠. 네. 뭐 하시게요? 그럼 제가 좀 항문에 손 좀 넣어보려고요. 네. 그럼 돌팔이 보듯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이제 직장이라는 데거든요. 네. 직장은 항문 바로 위에 바로 있는 근처에 부분이에요.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의사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의 한 30% 내지 40%는 의사가 손가락 하나 있으면 진단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항문에서 피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 변비가 있다든지 이러면 손가락 넣어볼 생각들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건강하려면 의사들도 손가락 아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왕에 병원 온 거 네. 자세히 알아봐야죠. 엉덩이 보여주는 거 그거 뭐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그 직장 수지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검사다. 그래서 이제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런 증상 말씀하셨을 때 의사가 손가락 넣어보면 아, 이 사람 열심히 명의다. 보는 사람이구나. 네. 명의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아무튼 돌팔이 보듯 하진 마십시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대장하면 또 여러 질병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또 요즘에 TV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을 해서 대장 내시경 하는 분이 많잖아요. 예, 예. 혹시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안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이거 받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대장 내시경 하다 보니까 용종이 3개 나와서 그걸 뗐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뭐 방청객도 안 받아봤으니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또 이렇게 참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언젠가 한 50대 초반 되는 그 대학 교수님이에요. 네.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이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이제 남편은 왜 내가 아무 증세가 없는데 막 억지로 끌려왔다면서 아무튼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을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10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8개는 그냥 단순한 용종인데 네. 2개는 이미 암으로 변한 거예요. 아, 악성이네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암으로 변하긴 했는데 용종의 끄트머리에만 암이 침범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 안 하고 대장 내시경으로 뛰는 걸로 네. 끝마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조금만 더 늦었다, 그럼 그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일반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장암만 다른 암하고 틀리게 대장암만 처음에는 용종에서 출발을 해요. 네. 아, 근데 무조건요? 예, 근데 이 95% 이상이니까 거의 네. 다죠. 근데 용종이라는 걸 오래 두면 이게 이제 암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보통 한 평균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7년 안에 한 번만 예, 했으면 그러면 잡을 수 역으로 있는데. 생각하면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하기만 하면 대장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암은 막을 수 없지만 대장암은 막을 수 있다. 대장암으로 죽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꾸 대장 내시경을 대장암을 발견하려고 검사하는 줄로 아는데 네. 대장암 발견돼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장암으로 변하기 전에 용종을 제거하자.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40세 이상이 넘어가시면 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궁금한 게 혹시 원장님도 대장 내시경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아, 혹시 네. 용종이 나왔나요?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역시 근데- 전문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육류를 많이 먹거든요. 네. 사실 육류를 많이 먹으면 그 육류가 그 야채보다 그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대장암 안 걸리려고 뭐 육류를 잘 안 먹는다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즐겁게 삽니다. 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이제 안 걸릴 자신 있는 게 네.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용종 단계에서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대장암에 걸려서만은 죽지 말자. 네. 대장 내시경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검사만 제대로 받아도 예. 다른 건 몰라도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다는 예. 얘기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의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부 잘한다,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아까 초기에 제가 별명이 똥꼬 원장님이라서 그런지 좀 개구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학창 시절 어떠셨어요? 아 그냥 뭐 공부 잘하지 않았고요. 그냥 네.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왜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같이 우리 의대 가자. 뭐 정확한 동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의대를 갔고 또 전공도 같이 일반외과를 했습니다. 네. 참 어렸을 때 간직한 꿈이 현실이 됐고 또 그걸로 또 봉사도 하시고요. 아 조금 뭐 그냥 얼떨결에 아 이런 분들 보면 장기가 얄미워요. 얼떨결에 살다 보니까 성공한 삶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대 졸업 후에 미국 연수 시절에 큰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고입니까? 저희가 천안에 이제 예일병원을 2002년도에 세웠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미국 플로리다에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인데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하고 다 이제 1년간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생활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같이 공부하는 한 친구가 저희 집에 같이 와 있었는데 네. 그 의사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 친구랑 그 제 막내 딸이 이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제 딸은 이제 대퇴골 골절을 당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안면골이 8군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였네요. 예, 그래서 의식을 잃고 이제 헬기로 수송을 됐는데 네. 그때 많이 힘들었죠. 또 제가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니까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들겠습니까?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이 또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사람이 그런 큰 인생에 정말 아픈 일을 겪게 되면은 또 좀 삶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좀 느끼셨습니까? 예,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바뀐 생각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미국에 갈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가족하고 다. 근데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당하고 나서는 이제 많이 느끼는 게 꼭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모른다. 나쁜 일도 없다. 네. 뭐 좋다고 해서 뭐 들떠 있을 것도 없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그럴 것도 없다. 네.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는 게 뭐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고도 있고 환자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거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다. 네.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병실에도 환자분들 보면 반응이 너무 틀려요. 어떤 분들은 왜 내 재수 없게 막 이렇게 걸려갖고 걸렸을까? 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병실에 입원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도 이제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너무 뭐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 관계도 좀 돌아보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순간 또 방송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또 원장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제가 위로를 드리고요. 그 아까 힘들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생 사시면서 또 뭐 그 외에 정말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힘들었다 그런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의사로서 정말 의사가 된 거를 후회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변호사가 그 응급실 그 당시에 응급실 그 딸아이가 사망한 네. 채로 들어왔을 때 그 상태하고 처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기록한 차트를 복사해서 보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의사가 아니라면 네. 이 기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의사니까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사가 된 걸 가장 많이 후회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또 가족애가 좀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단어입니까?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아프기도 했지만 배우기도 많이 배웠다고 네. 그랬잖아요. 저는 제 그
딸아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를 보면은 이게 뭐 친구 같아요. 그리고 무슨 전투를 치르고 살아남은 전우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가족 간의 결속력 같은 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네. 이제 큰 딸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화라든지 자주 못 이메일이라든지 보시고. 뭐 그런 거 통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더 바빠요. 초등학교 3학년인 이유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미국에서 사고를 당한 다음에 아.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울증에도 빠지고 뭐 밤마다 울고 그래서 그래서 눈둥이를. 애를 가져야 되겠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늦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바빠요. 뭐 네. 논술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첼로도 하고 그래서 잘 시간이 없어요. 네. 저도 또 바쁘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걸 배우는 거는 딸아이한테 이메일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면 답장을 잘 안 해요. 오. 근데 이제 제가 딸아이가 쓰는 문구 같은 걸 넣을 때가 있습니다. 뭐 헐, 네. 뭐 헐, 헐, 대박이다. 뭐 아니면 뭐 야 이거 뭐 니쿤이 어쨌대더라 네. 이러면 금방 답장이 와요. 아. 뭐 금방 답장이. 또 뭐 초등학생 아이도 뭐 포켓몬스터의 뭐 모부기가 어떻다 그러면 네. 금방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옳은 길이 이거니까 이렇게 가라 그거보다는 애들 입장에서 같이 즐겨주고. 애들 세계에 대해서도 네.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즐거운 얘기로 좀 전환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 원장님도 잘하시지. 또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책도 여러 명이 또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리실 적 꿈, 뭐 작가의 꿈 같은 거는 꾸신 적 없으십니까?